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기는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동부지구 핫바리들 간의 대결이긴 한데 젠슨 정크랑 카발리가 붙네요. 젠슨 정크는 올 시즌 로테이션에 갑작스럽게 합류를 했지만은 나름대로 좀 임팩트는 크게 없어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럭저럭 이제 크게 털리지 않으면서 한 30점 정도로 통제를 해준다, 이런 것들은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지난번 이제 그 팔꿈치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부상으로 쉬어갔었어요. 그런데 마이너리그에서는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좋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올라온 거긴 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괜찮은 활약은 기대해줄 만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드 카발리는 워싱턴의 유망주인데, 얘가 1라운드 출신이지만 토미존도 받았고, 근데 올 시즌에 이제 선발로서 몇 번 기용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구위가 괜찮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구 같은 것들도 괜찮고 큰 거도 많이 안 맞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번 이제 양키 만나가지고 2.1이닝 만에 피홈런 4방이나 맞으면서 참 아쉬운 경기를 한번 한지라, 딱히 지금 성적상으로는 좋게 볼 건 없긴 하지만, 그게 상대가 양키였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외의 상대들은 저는 괜찮게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차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이런 포텐셜은 에이스의 자질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지난번 마이애미전에서 바로 직전 등판 때 5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워싱턴이 그동안 8연패를 달리다가 한번 이제 마이애미를 스윕을 하기도 하고, 바로 다음에 컵스까지 또 위닝 시리즈를 해가지고 6경기 동안 5승 1패로 꽤나 상승세기는 해요. 마이애미는 5연패 달리다가 필라델피아한테 그래도 스윕을 안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별로 딱히 크게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이 없지만은, 그냥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분위기로는 워싱턴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다. 근데 사실 일반승 역배까지 지르기에는 좀 뭔가 거슬리는 감이 좀 있기도 하고, 크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저라면은 워싱턴의 프렌이라든지 좀 선발 투수들에 대한 기대치 가지고 8.5 기준은 언더, 그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대 켄자 경기입니다. 세코니랑 버거트가 붙는데요. 일단 이 세코니의 지난번 경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보스턴이랑 경기를 했었거든요. 세코니는 그날 이제 포심을 원래부터 많이 던진 선수인데, 포심이 이 평균적인 이제 이스트 벨로시티 타구의 속도가 100마일이 넘어갔습니다. 총 10개의 타구가 이제 인플레이가 됐는데, 그 인플레이 된 타구들의 평균적인 이런 타구의 속도가 100마일이 넘어간다. 저는 여러 차례 이게 타구의 속도가 빠르면은 이 땅볼이어도 안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제 내야진을 뚫고 나가는 그런 정도의 타구의 속도를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굉장히 또 처맞았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피홈런 2방이나 피안타가 11개나 됐었다. 지난번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상대는 이제 버거트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샌디에고에서 얘를 정말 잘 데려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의 좀 조정 같은 것들, 스위퍼를 추가를 하기도 하고, 이제 포심이랑 이제 세컨 피치의 구속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서 얻는 좀 이런 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버거트에 대한 칭찬을 몇 번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안 털리고 있기도 하죠. 지난번 경기는 근데 볼넷이 3개나 있기도 하고 이닝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아주 안정감이 크게 있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실점은 1점이었었고 최근 10경기 동안 2.72 정도로 이닝은 아쉽지라도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얘가 나온 날에는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잘해요. 근데 좀 빠따가 터진다거나 혹은 이제 불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오바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버거트 경기는 언더 보기에는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세코니의 상태가 불안해 보이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그 5등이랑 6등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지금 와일드카드가 시애틀이 가장 앞서 나가고 그 다음이 텍사스다. 그리고 5등 6등이 이제 켄자랑 클블인데, 얘네들도 이제 2승이랑 2.5승 차이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시애틀이 많이 흔들리다가 지금은 다소간 회복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추격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와일드카드에 대한 희망이 있는 팀들이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세코니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이스트 벨로시티가 심각하기도 하고, 지금 5경기 동안 피홈런이 8개나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켄자는 원래 얘네들이 전반기 때는 참 빠따가 안 통했었고 홈런도 뒤에서 2등인가 그랬는데, 후반기에는 OPS가 꽤나 괜찮죠. 여기에는 이런 장타도 많이 좀 한몫을 했었다. 후반기에만 지금 얘네가 홈런을 이제 63개를 때리고 있는데, 처음에 30경기 동안은 47개로 경기당 평균 1.5개가량 때리다가 지금은 그냥 경기당 하나 정도로 많이 좀 줄은 모양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트가 빠져 있다든지 장타율의 실종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지라서, 저라면은 그냥 이거는 켄자의 1마승에 대한 기대치, 켄자의 프렌이나 켄자의 프렌이나 역배 같은 것들, 그 정도를 좀 시도해보고 싶긴 합니다. 세코니가 조금 잘 던진다면은 언더도 노릴 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양 팀의 불펜 소모도 그렇고
뭐 켄자의 한번 역배나 뭐 프렌 이런 쪽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대 매치 경기네요. 에런 놀라랑 이제 맥클레인입니다. 에런 놀라는 그냥 사실 지금 올 시즌 완전히 좀 망한 시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원래부터 한 200이닝 가량을 던져주고 3점대 중후반 방어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뭐 피홈런이 많긴 하지만은 제구가 워낙 좋은 선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부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날렸고 스탯 자체가 되게 안 좋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망한 시즌이다. 지난번 경기도 미러키한테 상대가 빡세기도 했었고 코스 발로 좀 안타 같은 것들도 많이 맞아가지고 실점이 다소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클레이는 지금 매치에서 뭐 조나통이라든지 어제 뭐 스트롯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데뷔를 했어요. 신인 선발들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맥클레인이 가장 으뜸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뭐 4경기 나와가지고 전부 다 승리를 챙겼고 방어조차 굉장히 훌륭하다.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구적으로도 큰 흐트림이 좀 없는 것 같고 뭐 큰 거를 맞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지금 여태까지 매치가 기용했던 신인 선발 중에서는 가장 뭐 믿을만한 것 같거든요. 이제 필라델피아가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이 경우에는 빠따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19점이나 냈었던 되게 엄청 몰아쳤던 경기죠. 이거 말고는 최근 2경기도 애틀랜타전입니다. 전부 다 애틀랜타와 시리즈 때 한번 19득점을 했지만은 이후에는 좀 모자란 감도 있었다. 오늘 상대가 만만치 않은 선발이기도 하고 이게 필라델피아가 지금 홈승률 전체 1등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열흘 전쯤 그때 매츠한테 원정 가가지고 수입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조금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좀 겉으로 봤을 때는 내셔널리그 1, 2등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할 만한데 뭐 7승 차이는 아니까 이거를 뒤집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현재 그 트레아 터너 햄스트링 부상이라든지 내셔널리그 지금 타율 아마 1등이죠. 그리고 슈아버가 그 4홈런을 때렸던 경기 이후로는 타율이 138입니다. OPS도 0.6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의 빠따 기세도 많이 좀 내려와 있다는 것들. 물론 매츠도 한창 이제 빠따 기세가 좋았다가 지금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뭐 빠따가 전반적으로 저는 잘하고 있는 애들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가지고 이거는 저는 선발 투수의 좀 밸류 같은 거 봤을 때는 매치가 정배를 받은 이유가 있다. 저는 뭐 그런 쪽으로 도전해보고 싶긴 하네요. 사실 이거는 선발을 떠나서 좀 더 이제 그 이후의 모양새까지 되게 좀 걸린 게 많으니까 양 팀이 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 2등이라는 것도 있고 막 걸린 게 많긴 한데 저는 매치의 승리 가능성 선발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이제 컵스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더랑 이제 이마나가인데요. 이 선수 둘 다 요즘에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엘더. 사실 엘더는 2023년 전반기가 굉장히 훌륭했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무기가 이제 슬라이더였었거든요. 그리고 싱커까지 곁들여가지고 땅볼 조절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후반기에는 슬라이더가 완전히 망가졌고 작년에는 그냥 아예 망해가지고 선발 로테이션 정규 로테이션도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도 전반기에는 상당히 못하다가 후반기에는 조금 살아나더니 최근에 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3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잘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슬라이더의 무브먼트에 대한 것들을 좀 손봤다 이런 인터뷰를 하던데 어쨌든 본인의 최고 장기인 슬라이더가 살아나고 있다. 헛스윙률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마나가는 지금 컵스에서는 뭐 가장 괜찮은 선발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호튼 같은 애들도 있지만 이마나가는 좀 더 이닝을 더 먹어줄 줄 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40이닝에다가 굉장히 많이 먹은 거죠. 방어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좀 약점이었던 피홈런도 그나마 좀 적기는 하다. 이런 것들까지 관찰되고 있어가지고 좀 더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약을 해준 건 이마나가 쪽이 맞기는 합니다. 내일은 뭐 애틀랜타가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좌한한테는 센데 홈일 때는 좀 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뭐 점수를 아주 뭐 못 뽑은 편도 아니긴 하던데 이 경기는 저는 둘 다 지금 선발 투수들이 좋은 구간에 있고 양팀 다 빠따적으로는 의심이 많이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컵스도 여전히 좀 별로다. 애틀랜타도 살아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좀 안타를 많이 못 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뭐 한 점 차 게임이라든지 언더 그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발 투수도 둘 다 누구 하나 먼저 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제 텍사스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제이콥 라츠랑 퀸타나인데 사실 뭐 크게 보이는 건 많이 없어요. 미러키는 그냥 굳건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등이고 이제는 원정 승률도 독보적인 1등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정 성적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6승 1패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굳히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일단 텍사스가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것들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시애틀의 자리를 1.5승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0.5승까지 좁혀질 때도 있었는데 시애틀이 그 가운데 좀 위기를 탈출했고 텍사스는 휴스턴 만나가지고 같은 지구 1등 만나가지고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쫓아가지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텍사스가 열이는 대단한 상태지만은 오늘 나오는 제이콥 라츠 어쨌든 뭐 땜빵 선발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타일러 말리라든지 뭐 존 그레이라든지 이볼디
기존 정규 선발들이 다 이제 좀 많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땜빵으로 나오는 건데, 땜빵으로 나올 때 그렇게 막 못하진 않았었거든요. 방어로나 뭘로 보나 나쁘진 않지만은 이 친구도 재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올 시즌 이제 68이닝 동안 보통 이제 불펜에서 많이 나왔는데 68이닝 동안 볼넷이 31개였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미러키 같이 이런 좀 베이스 러닝이 좋은 팀한테는 일단 출루를 시키게 되고 안타 하나 맞으면 바로 막 추가적인 진로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팀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퀸타나는 전 매번 말합니다만은 얘가 뭐 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노익장 같이 그냥 국밥 투수로서 되게 좀 뭐 안정감 있는 면모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방울도 그렇고 특히나 올해는 더욱더 이제 원정에서 2.57로 홈일 때 4.97보다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그냥 좀 계산을 때려봤을 때는 미러키가 더 앞서 있다고 보이긴 하네요. 텍사스의 빠따 분위기도 한창 좋았다가 좀 식은 지도 좀 됐고 오히려 미러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 같다. 그런 것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 대 미네소타입니다. 데이나랑 리차드슨인데 저는 뭐 이 경기는 건너뛸 것 같아요. 일단은 리차드슨이 그나마 조금 더 많은 거를 보여준 친구긴 한데 얘도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직전 등판 때도 그냥 뭐 그럭저럭 했었거든요. 5이닝 동안 뭐 이자책이었는데 뭐 공도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았고 볼넷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나라는 친구는 천사 내부적으로 1위 유망주였었는데 작년에 올랐을 때도 되게 별로였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올려가지고 9월 4일날 그 지난번 등판이 한 4개월 만에 또 이제 등판한 거여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마이너리그 성적이 되게 별로였다가 근데도 올라오니까 5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게 썼습니다. 검증된 게 별로 없다는 뜻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천사가 17경기 동안 한 자릿수한테 그치다가 이걸 한번 깼는데 바로 직전 경기도 6안타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양팀의 빠따 같은 것도 의심이 참 많이 된다. 그냥 그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저는 어느 한쪽이 낫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이 경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 다르비쉬랑 로돌로인데 딱 봐도 지금 양팀의 선발 투수들의 폼이 좋지가 않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르비쉬는 올 시즌 그냥 완전히 좀 망한 시즌이라고 봐야겠죠. 나이도 너무 많기도 하고 뭐 얼마 전에 다저스 상대로 6이닝 2실점, 샘프한테 6이닝 2실점, 매츠한테 7이닝 무실점 그런 경기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경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단은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긴 하다 이런 모양새고 그리고 로돌로는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괜찮았는데 이게 부상 이후에 얘가 이제 물집 때문에 거의 뭐 한 2, 3주가량 빠졌다가 복귀를 했는데 좀 안 좋았었고 그 다음 경기 또 이제 질병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안 좋은 흐름에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7월 달까지는 등판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7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9이닝 무실점, 워싱턴 상대로 되게 좋은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저스한테도 잘 싸웠었는데 이후에 이제 거의 뭐 한 2, 3주가량 쉬고 나온 뒤로는 영 그냥 별로인 상태여가지고 저는 물론 이제 로돌로가 원정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막 믿을 만한 상태로는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샌디에고는 저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 평소보다 OPS가 조금 더 처지는 부분이 있다. 이 가운데도 잘 치긴 했던데 이런 것들이 로돌로한테까지 뭐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양팀의 폼적으로는 샌디에고는 홈에서 4연패 중 신시내티는 원정 1승 6패 중 이것도 샌디에고는 와일드카드를 지켜야 되고 신시내티는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상 신시내티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뒤집긴 좀 어려워 보여가지고 물론 뭐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빠따 폼으로는 지금 샌디가 조금 더 낫다. 신시내티는 사실 빠따가 지금 좀 말을 안 듣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7점 받았으면은 오바에 대한 기대치 뭐 그 정도만 노려보도록 할게요. 양팀의 선발들이 뭐 상대한테도 강했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최근의 폼 자체는 좋지가 못하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애틀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브라이언 우랑 이제 미콜라스인데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브라이언 우의 선발 등판은 대부분 이제 6이닝을 많이 먹어준다. 근데 이런 것들이 끝났죠. 최근 두 경기는 6이닝을 못 먹고 5.2이닝, 5이닝에 그쳤다. 지난번 경기는 이제 볼넷 3개에다가 피홈런 하나 맞으면서 성적조차 좀 이제 못 따라와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실점이었는데 근데 이제 브라이언우가 오늘 홈 등판이잖아요. 브라이언은 이제 홈 등판일 경우에는 팀이 10승 2패로 승리를 많이 챙겨갔습니다. 원정 경우일 경우에는 5승 10패였는데 홈일 때는 승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원정 경기에서 브라이언우 경기가 팀이 6연패 중인데 홈에서는 6승 1패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애틀이 한참 원정일 경우에 그때는 이제 한 3승 11패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홈으로 돌아왔다. 홈에서는 11승 2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홈이랑 원정 차이가 되게 좀 큰 와중에 있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애틀랜타와 시리즈 때 특히 또 이제 마지막 두 번의 경기를 5홈런씩 치면서 두 경기 동안 홈런 10개, 안타는 합쳐서 31개 막 이렇게 쳐가지고 빠따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홈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여기 미콜라스 시즌 중반에 구속 상승으로 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막 성적이 딱히 좋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세인트루이스가 요상하게 막 승리도 많이 챙기고 이런 건 있긴 했는데, 내일 나오는 이제 미콜라스도 시애틀 애들한테는 상대 전적이 굉장히 또 안 좋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80타석 동안 365 정도로 굉장히 많이 쳐맞았다. 피장타율도 다소간에 높은 편이고, 지금 시애틀에 빠다가 전반적으로 폼이 좀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심상치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랄리도 참 오랫동안 홈런을 못 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뽑고 있기도 하고, 훌리오는 8월달 이후로는 타율이 3할에다가 OPS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일단은 브라이언 후의 홈등판 이거부터가 상당히 믿을만하고, 팀적으로도 분위기가 다소간에 좀 회복세인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시애틀을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입니다. 이제 로건 웹이랑 크리스 맷인데, 전 이 크리스 맷이라는 선수가 사실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족적이 되게 없는 선수였는데, 간만에 이제 거의 뭐 한 3, 4년 만에 메이저리그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동안 이제 마이너리그 성적이 꽤나 좋아가지고, 뭐 데스클라파니의 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얘를 올렸는데, 막상 올렸으니까 지금 한 3, 4경기째 잘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한 6.1이닝을 2실점으로 잘 버텨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얘는 뭐 근본이 그렇게 많이 있는 선수라고는 안 보이긴 한데, 로건 앱은 그야말로 근본 자체죠. 더구나 이제 오늘 또 홈경기입니다. 최근에 7경기, 이 중에 원정 등판도 한 3번가량 있었는데, 그 7경기 전부 2.5 정도로 그냥 잘 해줬고, 피홈런 많이 없고, 뭐 삼진 잘 잡는다. 지난번에 심지어 쿠어스 등판이었는데 그것까지 잘 소화를 했었어요. 여기다가 로건 앱은 LE 상대로 홈인 경우에는 2.06으로 굉장히 강했다.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기도 하고, 피홈런도 되게 적게 맞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필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빠따폼이 정말 좋다가 다소간에 좀 처진 입장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로건 앱이라면은 좀 얘기가 다르기도 합니다. 로건 앱은 팀이 홈에서 계속해서 막 연패에 빠지고 있을 때 그거조차 뭐 구해준 선수이기도 했었고, 그냥 팀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좀 막판에 애리조나의 상승세가 좀 무섭긴 한데, 로건 앱이 일단 애리조나 상대를 굉장히 잘해왔다는 것들, 그리고 빠따야 또 사실은 아직은 저는 좀 더 기대치가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샘프의 승리라든지 뭐 언더, 샘프가 진짜 빠따가 참 셌던 시기라면은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지금은 샘플 빠따가 약간 죽은지라 핸승보다는 그냥 일반승 정도만 살짝만 노려보도록 하고, 혹시라도 뭐 언더 같은 것도 조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건 랩을 많이 믿는 셈인 거죠, 이것도. 자, 다음은 이제 어슬렉스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이제 그 모랄레스랑 크로시에가 붙는데, 사실 모랄레스는 사실 얘도 세베리노가 부상당해가지고 그냥 땜빵으로 올린 거였는데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 그냥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짧게 나오고 가다가 최근에 4경기는 그냥 5이닝 이상 먹어주고 있는, 그 중에는 7이닝 무실점 경기가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상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FIP나 바빕 이런 것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기간에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수입이 도움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냥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있는 것 같다. 뭐 그 정도인데,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크로시에, 사실 이제 싸이영에 대한 희망이 조금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경기에서 6이닝 7실점으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다. 사실 이것도 그 전까지는 뭐 한 피홈런 하나 맞고 그냥 1실점으로 그럭저럭 해왔었는데, 6회 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팀이 이제 5대1 정도로 앞서고 있던 와중에 그때 6회 때 선두 타자한테 홈런을 맞더니 이후에 뭐 땅볼 아웃 하나 하고 뭐 삼진도 잡고 2사를 잡았는데, 2사 잡은 다음에 투런 하나, 연속 하나 맞고 3런 하나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 한 이닝 동안 1, 2, 3 총 이제 6실점을 했거든요. 홈런으로만 6실점을 했다. 그래서 크로시에가 그동안 많은 이닝을 던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누적된 탓인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난번 경기에 되게 좀 안 좋았었습니다. 좀 더 뭐 뜯어보니까 사실 뭐 구속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건 많이 안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크로시에라는 정말 잘해오던 선발이 한 이닝에 홈런을 3개나 맞았던 그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마침 보스턴이 빠따적으로 좀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반대로 어슬렉스는 제가 몇몇 선수들이 전반기 때 되게 잘하다가 후반기에는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그런 애들이 부진하기 시작하니까 전반기에 또 못했던 애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제 밑에 있던 안 올려 쓰고 있었던 뭐 블러데이라든지 뭐 젤로프, 얘네들도 원래 이름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빠따가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는 이건 혹시 모르게 그냥 크로시의 경기여도 그렇게 막 믿음이 많이 안 가거든요. 상대 선발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도 해가지고 지금의 보스턴 빠따로는 사실 그렇게 확 와닿는 게 없긴 하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도망갈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그냥 보기선을 무난하게 보는 것도 좀 뭔가 캥기는 게 많이 있기도 하고, 저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다저스 대 콜로라도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글래스노가 지난번에 등판 한번 걸러가지고 조금 이제 걸은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체이스 돌랜더인데, 일단은 뭐 돌랜더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은 그냥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콜로라도 내부적으로는 23년 1라운더고 확실히 좀 강한 스토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만 맞는 유망주였는데,
막상 메이저리그 올라오니까 성적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12패 투수에다가 6.77이다. 가장 최근에 특히 또 이제 홈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다저스한테는 이제 전부 다 아마 홈 경기였을 거예요. 두 경기 동안 뒤지게 쳐맞았던 뭐 그런 이력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선발처럼 보이고, 글래스톤은 여태까지 뭐 콜로라도 상대로는 전부 다 좀 쿠어스에서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홈 경기고, 지난번 등판 때도 그때 이제 손가락 쪽에 좀 출혈이 있었는데 그래도 7이닝이나 먹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신만 좀 차리면은, 제구적으로 문제만 없으면은 1인분 해준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다저스가 지금 여기 보면 6월 29일 이후로 공격 전반적인 스탯들이 참 좋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7월달 이제 들어와서부터는 되게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우르크라든지 뭐 삼진의 비율, 타율, 출루율, 뭐 이런 2차 스탯, 기대 가정 출루율, 그리고 뭐 안타 숫자, 점수 뽑은 거, OPS, 장타율, 전부 다 이게 메이저리 30개 팀 가운데 순위가 좋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뭐 근데 다저스는 그래도 이런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버텨오긴 했는데, 마침 또 요즘에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커쇼가 좀 닫아주는 것들이 있긴 했었다. 그리고 오늘 상대가 이제 콜로라도기 때문에 다저스가 이제 좀 이제 지구 우승을 싸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 2등 정도 하는 팀이잖아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근데 콜로라도는 올 시즌 독보적인 꼴찌팀이기도 하고, 얘네들도 상대 전적이 조금 볼 게 있는데, 자, 다저스랑 이제 콜로라도의 상대 전적이 최근에 2018년 이후로 최근에 8시즌째 다저스는 콜로라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하고 있다. 오늘 또 이제 홈 경기인데요. 홈 경기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좀 위닝이 많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다저스로 좋게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콜로라도가 이제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한 상대로 원정을 빠다가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 여기처럼 최근에 점수를 많이 못 뽑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무난하게 다저스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맥스먼시도 복귀한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좀 콜업 소식들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저스가 딱 김치기적으로 믿을만한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상대가 너무 좀 핫발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다저스를 그냥 무난하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